안녕하세요. 홀리코리안입니다. 오늘 제가 구독자분의 요청으로 구명조끼를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낚시할 때 입는 구명조끼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렇게 나눠지죠. 하나는 이제 조끼 형태, 하나는 팽창형. 이 팽창형은 이제 자동으로 되는 게 있고 수동으로 되는 게 있고, 이 조끼형 구명조끼도 뭐 모양이나 뭐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제가 어떻게 오늘 구명조끼를 고르셔야 되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그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은 예전에는 이렇게 KC 안전 확인이라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이렇게 KC 마크, 여기 보이시죠? 요 KC 마크만 있으면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KST 선박안전기술공단 아니면 이제 KR 선급법인에서 나오는 그 마크가 있어야지 뭐 해경에서 안 잡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때에 이 KC 마크는 기본이고 KST 아니면 KR 그 마크가 있으면 좀 더 확실한 조끼가 되겠죠. 일단은 이렇게 구명조끼를 이렇게 사실 때에 구명조끼에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150N이라고 적혀 있죠. 150N. 이 150N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거는 이 N은 이게 뉴턴입니다. 뉴턴. 이게 뭔가 부력이라는 뜻이에요. 부력. 이게 이제 150의 부력을 갖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10N이 1kg예요. 1kg의 부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N이면 이거는 15kg의 부력을 갖고 있어요. 아이 무슨 말이냐? 막 이러시는데 나는 몸무게가 뭐 80kg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걸로 안 되지 않느냐? 부력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보통 이제 US 코스트가드가 발표한 미국 해양경찰이죠. 성년이 물에 빠져가지고 이 몸이 물에 뜨려면 7에서 10kg의 부력이 필요한 걸로 US 코스트가드는 정의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게 100N 이상을 입는 게 맞아요. 그런데 유럽 기준에서는 최소 부력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150N으로 해놨어요. 그래서 성인들이 입는 모든 이게 구명조끼는 150N의 기준을 맞춰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옛날 구명조끼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구명조끼가 한 7개 정도 있는데 그 옛날 구명조끼를 제가 살펴보니까 그전에는 우리나라가 이제 최소 부력이라 그래서 50N을 기준으로 한 것 같아요. 전부 다 그냥 기준에 최소 부력 50N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5kg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부력이 5kg다. 최소 부력이 이제 7에서 10이 돼야지 성인이 물에 뜰 수 있다고 이제 미국에서는 그렇게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유럽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150N 되는 걸로 사시면 그냥 편안하게 입으실 수 있어요. 150N. 그러니까 이걸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5kg예요. 그러니까 부력이 15kg 되는 거 그거 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조끼형과 이 팽창형 이 두 구명조끼의 장단점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탑니다. 자, 먼저 팽창식 구명조끼입니다. 저는 이게 이제 호주 브랜드인데요. 지금 이제 전 이걸 입고 있습니다. 이 팽창식은 두 가지 종류가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요거는 이제 이렇게 당기시면 이걸 당기시면 이게 자동은 아니고 이게 이제 당겨야지만 이 안에 있는 CO2 실린더가 터져서 이게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런 버전이 있고 또 다른 버전은 그냥 물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게 물을 인지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팽창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허리까지 오는 물을 좀 건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잘못 자칫하면 그게 물이 데이면 이게 확 팽창을 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손으로 직접 당겨야지만 팽창이 되는 이 팽창식 구명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물에 들어가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면 자동식을 쓰셔도 돼요. 근데 자동식이 조금 더 비쌉니다. 이 수동식보다 약간 더 비싸요. 그거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장점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팽창식 구명조끼의 장점 첫 번째는 굉장히 움직임이 자유롭습니다.
조끼식은 밑에 이제 사타구니에 매는 그런 줄도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게 없어요. 허리띠만 있어요. 허리띠만 있어서 이 팽창식을 입고 쇼지깅이나 아니면 그 선상에서 지깅 하시는 분들 굉장히 편합니다. 왜냐면 조끼를 입게 되면 굉장히 아무래도 이게 몸이 이렇게 자유롭지를 못하거든요. 앞에 이렇게 이만큼 나와 있고 또 주머니에 막 여러 가지 소품들 놓고 하면 무겁기도 하고. 근데 이게 장점은 움직임이 굉장히 자유롭고 컴팩트하고 또 가볍습니다. 이게 훨씬 더 가벼워요. 근데 이제 조금 저가의 제품들은 이 안에 그 고무 재질로 된 튜브가 있는데 그게 좀 무거운 재질로 돼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조금 무거운 재질로 사용을 해서 조금 무거울 수 있는데 어쨌든 조끼식보다는 훨씬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점이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조끼식은 그 조끼식 위에다가 옷을 입어도 되는데 이거는 옷 제일 위에다 입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비가 오거나 뭐 이러면 이걸 벗고 비옷을 입고 그 위에 다시 입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은 좀 있어요. 그래서 이 팽창식은 옷 가장 바깥에 입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가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보면은 여기 보면 이 안에 이제 그 CO2 실린더가 있어요. 이렇게 실린더가 있죠. 요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한번 터뜨리면 이걸 빼내고 다시 새 걸로 갖다 끼워야 됩니다. 근데 요게 가격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러니까 이게 터질 일이 없는 게 좋은 거죠. 근데 한번 터지면 요걸 교체하는데 비용이 좀 든다는 거. 그 다음에 제가 이걸 한번 다 열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그 앞에 이게 스튜어디스가 이제 뭐 이렇게 설명하죠. 만약에 이게 터졌는데도 이게 이게 그 팽창을 안 하면 요걸로 입에다가 이제 대고 부으셔야 돼요. 후후후 불면 이제 이게 팽창하는. 그리고 이 안에 이제 그 휘슬도 호각도 들어있고 이거 불면 삐삐 소리 나죠.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거의 뭐 단점은 좀 비싸죠. 이게 아무래도 비쌉니다. 뭐 조끼식은 아무래도 이렇게 선택의 폭도 다양하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이거는 뭐 회사도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좀 비싼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때 이게 뭐 돈을 많이 주고 사셔야 되니까 좀 이렇게 잘 보셔서 좋은 회사 구매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이 팽창식은 지금 요거는 이제 심플하게 나와 있는데 이 앞쪽에 막 주머니도 달려 있고 태클 넣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주머니 달려 있는 것도 나와요. 근데 저는 그거는 비추합니다. 왜냐하면 그 태클박스나 뭐 이런데 이제 뭐 만약에 칼이라든지 뭐 가위 뭐 여러 가지 바늘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팽창했을 때에 이 안에 고무를 찌르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빵꾸가 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앞에 주머니 달려 있는 거는 여러분 쓰지 마시고 만약에 주머니를 쓰시고 싶다 그러면 조끼 입으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러면 조끼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조끼식 구명조끼를 갖고 왔습니다. 자, 제가 그냥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그 조끼식 구명조끼는 밑에 이렇게 줄이 달려 있어요. 이 줄이 뭔가 하면은 가랭이 사이로 이 줄을 넣으셔서 이쪽에다가 이제 딱 체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 조끼식 구명조끼를 입고 혹시 이제 물에 빠지면 어떻게 된가 하면 이게 위로 확 벗겨집니다. 그래서 이게 벗겨지지 말으라고 이 가랭이 사이에 이걸 끼우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끼우면 이거 입어나 말합니다. 이거 입어나 말하니까요. 이거 꼭 끼우셔서 구명조끼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장점은 이 구명조끼는 뭐 우비 위에 입어도 되고 그냥 뭐 옷 안에 입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이거는 뭐 이 위에다가 잠바 하나 더 입어도 되고 괜찮습니다. 예. 그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죠.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고 옷처럼 이게 겨울에 입으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이게 보온 효과도 있고 네. 그리고 가격대가 다양하고 디자인도 다양한 거 그게 또 장점이에요.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사실은 저 팽창식보다 이 조끼식이 조금 더 안심이 돼요. 왜냐면 저게 터질까 안 터질까 또 저거는 이제 그 튜브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갯바위나 뭐 이런데 딱 이게 쓸리면 바로 터지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이제 일은 없으니까 약간 더 저는 믿음이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정말 좋은 게 뭔가 하면은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박을 수 있어요. 뒤에다가 뭐 필드 테스트 아니면 뭐 무슨 이렇게 낚시 모임 이름도 새길 수 있고 뭐 자기 이름도 새길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게 단점이 이제 부피가 크고 무거운 거 그리고 또 활동에 또 제약이 좀 있는 거 무거운 거 뭐 그 정도죠. 예. 그 정도인데
이것도 동일하게 150N 되는 부력이 15kg 정도 되는 그런 조끼를 사셔야 돼요. 여러분 디자인이나 색깔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구명조끼의 올바른 선택법은 뭔가 하면 부력이 맞나 안 맞나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구명조끼를 선택할 때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사실은 이 자크 부분이에요. 자크. 좀 뭐 좋은 것들은 전부 다 이제 이렇게 이제 플라스틱으로 해가지고 이제 잘 나오는데 좀 저가의 그런 구명조끼들은 이쪽이 이제 금속 재질로 돼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부식이 굉장히 약하죠. 그래서 부식에 강한 거, 그러니까 소금물 부식에 강한 조끼를 사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그 샵에 가셔가지고 너무 고가 그 시마노나 다이와 이런 거보다 국내산 이용하셔가지고 또 국내 또 조구사들 많이 도와주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 두 가지 비교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에 맞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찌낚시 할 때는 무조건 이 조끼형이 좋습니다. 찌낚시 할 때는. 그런데 원투 그다음에 지깅, 뭐 쇼지깅 뭐 이런 거 할 때는 팽창식이 훨씬 낫습니다. 몸의 움직임이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낚시를 할지 결정하셔서 그렇게 구명조끼 사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